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어의 의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같이 펴시고 해당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의문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의문의 체계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은 무엇이냐? 단어의 그렇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말합니다. 의문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에는 무엇이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입니다.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단어를 봤을 때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똑같아요. 하지만 요런 눈도 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죠.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좀 더 길게 발음해서 눈이라고 발음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신체 일부인 눈은 짧게 눈이라고 발음을 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의 큰 차이는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이고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발음 기관은 어떤 것들이냐? 여기 나와 있죠? 요런 우리의 발음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음 기관이고요. 자음과 모음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자음은 19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자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었죠. 보통 이제 자음은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음의 이름은. 예를 들면 이 니은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별에다 니은을 대입해보면 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딱 3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예외 빼고는 다 이 공식을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예외 3개 잘 기억나시나요? 자, 우선 우리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예외죠. 기억 예외입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예외일까요? 예, 디귿 예외입니다. 그 다음 시옷도 예외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티읕을 티귿이라고 한다거나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3개 빼고는 다 이 공식을 따른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모음입니다.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이 구분 잘 봐두셔야 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교과서 130쪽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모음과 이중모음 어떻게 구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게 아랑 야를 길게 발음해서 구분해서 봤었어요. 우리가 아 발음하면 선생님이 발음하는 시작과 끝이 모두 아죠. 아에서 시작해서 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야를 발음하면 야를 발음했는데 끝은 아예요. 그럼 앞엔 뭘까요? 우리는 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죠. 그러니까 이야를 빨리 하면 야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길게 발음했을 때 그대로 소리 나는 것을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바로 국어의 단모음 체계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다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이, 에, 으, 어, 아, 우, 오 이건 여러분 다 외우셨죠?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단모음은 총 10개입니다. 세보시면 10개죠. 그런데 이 단모음은 3가지 기준, 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바로 입술의 모양입니다. 평순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순은 입술을 뜻합니다. 평은
평평하다는 거예요. 입술이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해요. 그러면 느낌상 원수는 뭐겠어요?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랗게 오므려지면서 발음이 되는 것을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화면으로 제가 선생님의 입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같이 발음해 봅시다. 에. 여러분, 입이 이렇게 쭉 찢어지셨습니까? 예, 옆으로 쭉 평평하게 찢어졌죠? 에. 평순 모음입니다. 아도 해보겠습니다. 아. 입이 쫙 벌어지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같이 발음해 보셨죠? 입이 쭉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순 모음 같이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렵죠? 예, 우오부터 하겠습니다. 우오. 예, 입이 아주 동그래졌을 거예요. 입이 아주 동그래졌어요. 자, 그러면 이 의의 비밀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위외라고 발음하는데, 우리 위외, 입술이 바뀌죠. 입술이 바뀌죠. 자, 그래서 위외라고 발음하면 단모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발음은 라고 했습니다. 엄마 참 좀 깎아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구체적인 것은 수업 때 얘기한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원순 모음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쉽게 볼 만한 게 혀의 높이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모형을 가져와서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이 모형이 있는데요. 우리 말을 할 때 이 위쪽 부분을 여러분이 막 흔들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얘기하세요? 아니죠. 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냐? 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혀 입장에서 혀가 제일 높이 있으려면, 자, 요게 혀예요. 혀가 제일 높이 있으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혀가 제일 높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혀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제일 높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입을 벌렸어요. 입을 벌린다는 거. 우리가 말할 때 턱을 내리면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턱을 내렸어요. 입이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럼 혀가 어떻게 돼요? 혀가, 자, 요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혀가 내려가겠죠, 더. 그쵸? 턱이 내려가면서 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고모음인 거예요. 그리고 입을 아래로 쫙 벌리면 벌릴수록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중모음이 되는 거죠. 자, 의사 선생님이, 자, 우리 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과에서 뭐라고 해요? 아 하세요 라고 하죠. 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럼 입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입이 크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입이 벌어지잖아요. 요게 이 턱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혀 입장에서는 제일 낮게 있을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입술이 이렇게 되면서 다물고 있으면서 혀가 높게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좀 못 그렸지만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에 하면 이가 고모음, 애가 중모음, 에 하면은 애가 저모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평수 모음에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자, 해보세요. 점점 입이 커지죠. 그쵸? 입이 커지죠. 혀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혀의 앞뒤 위치입니다. 이 혀의 앞뒤 위치라는 것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입니다.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 자, 설이 혀설이니까요.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이 뭉탱이들을 좀 빨리 발음을 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에 위에, 이에 위에, 이에 위에, 이에 위에. 뭔가 우리가, 자, 또 선생님이 이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앞쪽에서, 혀의 앞쪽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조음이라고 하죠. 조음, 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 오 하면은 아까 이, 에, 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서 뭔가 울림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너무 어려우면 우리 그때 뭘 해봤었냐면 이 이랑 을을 좀 길게 발음을 해봤어요. 자, 해볼까요? 이 하면 이 앞쪽에서 진동이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걸 느낀다고 해주신 분들 있어요. 그 다음에 하면 보다 뒤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음 체계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 우리가 일단 자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가장 먼저 이제 공부를 했던 부분이 어디가 이제 발음 기관이냐, 주로 사용된 발음 기관이냐부터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입술 소리부터 나오죠? 입술 소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입술 표시해 주겠습니다. 입술. 그 다음에 잇몸,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5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뭐 입술, 잇몸 다 아실 텐데 이 입천장,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구분하는 거 여러분 혀로 만져보면 되죠? 혀로 이제 뒤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보면 되는데 여기 또 이제 뭐가 느껴지죠? 우리가 예, 여기는 열이고요.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술 소리 무엇이 있었죠? 무브뿌프입니다. 무브뿌프. 이렇게 발음을 계속 해보면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무브뿌프, 무브뿌프, 무브뿌프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 소리 7가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외우는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드뜨트, 스스느르, 드뜨트, 스스느르. 이 잇몸 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혀끝이랑 같이 좀 닿아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혀끝이랑 그리고 이 이빨, 윗이빨 윗이빨이 아니죠, 여러분. 이죠, 이. 이빨은 짐승이고요. 네, 윗니와 혀끝과 잇몸, 요쪽이 이제 닿아서 나는 그런 소리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센 입천장 소리, 뭐였죠? 네, 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있었습니다. 마지막 목청 소리, 흐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사실 이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가 있는데, 얘도 디귿 오면은, 따라오고, 비읍 오면은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시옷 오면 따라와야 됩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 지읒 오면 따라와야 됩니다. 기역 오면 따라와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 체계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지금 다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건 그 자체로 좀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리 내는 방법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음은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음은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구분이 되고 자음의 울림 소리는 노란 양말로 외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여러분이 편한 말로 노란 양말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자, 모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예요.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다. 이 개념도 중요하게 같이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이고 자음 중에서는 노란 양말,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요것만 울림소리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울림소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콧소리와 흐름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콧소리는 비음이라고 한다. 흐름소리는 유음이라고 한다. 이것도 함께 외워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실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를 막고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무무 하다가 이제 코를 선생님 막아보겠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 코를 막았더니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코에서 그러니까 코를 쓴다는 거죠.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의 울림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콧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름소리입니다. 흐름소리. 요거는 좀 느끼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이 혀 옆으로 이제 르르를 우리가 발음할 때 르르 할 때 소리가 흘러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리을 같은 경우에 납득이 안 되시면 좀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안울림 소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울림 소리에서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순서대로 보면 좋겠죠? 파열음에는 그가 있습니다. 이 파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좀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를 의미해요. 막혔다가 터지는 소리. 파열되듯이 막혔다 터지는 거. 뭔가가 막혔다가 터져나오는 듯한 소리입니다. 자, 모르겠다. 이것만으로 모르겠다면 마찰음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거 많이 했죠? 마찰음입니다. 이거랑 이걸 생각하면 얘가 마찰음이고 얘가 파열음이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함께 외워두셔야 되는 게 바로 흐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목청이 마찰이 돼서 나는 소리를 히읗이라고 합니다. 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찰음은 무엇인가? 딱 봐도 글자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파열음, 그 다음에 마찰음, 이래서 파찰음 된 거네요. 저 하나씩 가져왔어요. 맞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암기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읒 하나라서, 그쵸? 즈츠츠라서, 그쵸? 지읒과 그의 친구들 뿐이라서. 그래서 우리 이 즈를 보면 선생님이 지금 약간 파열음처럼 발음해봤는데 뭔가가 막혔다 터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마찰이 되는 듯한 소리예요. 그래서 파찰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와요. 얘가 하나가 오면은 친구들이 같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소리를 선생님이 평음이라고 했었죠? 평음, 된소리, 경음입니다. 거센소리, 격음입니다. 자, 요 정도는 암기해 두시라고 했어요. 예사소리가 평음, 된소리가 경음, 거센소리가 격음입니다. 자, 그러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 예사소리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거기서 예사소리에서 만약에 된소리가 된다면 어떤 음의 차이가 있느냐? 선생님이랑 이 그드, 브스즈로 많이 했어요. 그죠? 요게 예사소리다. 그러면은 된소리는 뭐냐?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다 이미 아시는 거니까. 그죠? 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트, 츠. 네,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시면 되죠. 구분하실 것도 없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볼게요. 그드, 브스즈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뿌스쯔 뭔가 어때요? 느낌이 강하고. 자, 우리가 이걸 발음할 때 성대에 여러분 목에, 그러니까 성대 있는 쪽에 손을 대보고 발음을 하시면 성대가 더 긴장되고 조여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세죠? 뿌스쯔. 네, 굉장히 좀 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소리의 특성을 얘기를 할 때 된소리는 소리가 강하고 단단하게 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강하고 단단하게 난다. 자, 그러면 거센 소리는 어떨까? 말 그대로 거세게 납니다. 거센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입 앞에 이제 손을 대보세요. 손을 이렇게 대보시고 마스크 쓰고 있으시면 마스크를 느끼시면 되는데 그드브스즈 할 때보다
츠. 좀 이상했나요? 크트, 프츠 할 때 덧침이 많이 튀기잖아요. 네, 공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 숨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소리가 거세게 나옵니다. 소리가 거세게 나옵니다. 숨이 많이 터져 나오면서 공기가 네, 그런 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잘랑, 짤랑, 찰랑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잘랑은 뭐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짤랑은 좀 더 강하고 단단한 소리다. 네, 찰랑은 소리가 좀 더 거칠고 거세게 난다.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금 얘기한 잘랑, 짤랑, 찰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죠. 네, 의미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에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봤습니다. 예, 다 봤고요. 자음체계표 다 봤고 요 다음에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이 뒷부분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 중에 지금 또 선생님이 느낌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웠었죠,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자,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양성모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 야, 오, 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 더 있어요. 뭐, 와, 이런 것도 다 양성모음이고, 그런데, 아, 야, 오, 요. 음성모음, 여, 우, 유 얘기했었죠. 이를 중성모음으로 분류할 때도 있고 그냥 음성모음으로 분류를 할 때도 있어요. 필기할 때는 이까지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를 얘기를 했었는데 양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여러분? 그렇죠. 가볍고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자, 음성모음은 어떤가요? 자,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우리 깡총깡총과 껑충껑충, 뭐 알록달록, 얼룩덜룩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깡총깡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토끼가 깡총깡총 튀는 토끼랑 껑충껑충 튀는 토끼가 있으면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껑충껑충 튀는 토끼가 더 무거울 것 같죠? 깡총, 껑충. 이제 느낌 오시나요? 양성모음을 쓰면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음성모음을 쓰면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준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예시는 알록달록 가을산에 얼룩덜룩 쓰레기예요. 그래서 알록달록은 뭔가 예쁘고 뭔가 밝고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얼룩덜룩 쓰레기라고 하니까 뭔가 어둡고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내용까지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우리 이 자음 모음 체계표는 다 정확히 외우고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암기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표 자체를 외우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각각의 의미를 다 아셔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잘 공부해봤고 시험에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